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독일이 하는 짓을 보면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독일에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크게 줄어 나라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자 노르드스트림2를 개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독일 자유민주당의 부총재 볼프강 쿠비키는 노르드스트림2를 얼른 잠시라도 개통해 겨울에 쓸 독일의 가스 저장고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교부장 드미트리 쿨레바는 바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는 트위터를 통해 노르드스트림2를 당분간 열었다가 나중에 잠그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일부 독일 정치인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약 중독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달라고 하는데 매번 마지막이라면서 구걸을 하게 되면 중독되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중독되면 죽음밖에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가 독일 정치인의 주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한 건데 이 말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우크라이나 가스 파이프 운용사 GTS는 황당한 제안을 베를린에 했습니다. 독일이 필요로 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자기네 라인을 통해 유료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장은 독일의 러시아 천연가스 사용은 마약 복용이라고 비난하는 데 반해 우크라이나의 파이프라인 회사는 자기네가 생산하는 것도 아닌 러시아 가스를 돈 받고 운송해 준다는 제안을 한 겁니다. 노르드스트림2는 2018년에 건설이 시작돼 완공은 됐지만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압력으로 독일이 인증 절차를 동결해 아직 개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의 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올레그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부대변인은 독일 국영 도이체벨레가 러시아에 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도이체벨레가 러시아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제대로 게이트키핑을 하지 않는다면서 독일 정부에 손을 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도이체벨레가 인용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러시아의 침공과 그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테러 국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러시아 정치인의 제안을 왜 기사화했느냐고 따졌습니다. 또 젤렌스키 부부가 화보를 찍어 유명해진 패션 잡지 보고에 관한 논란거리에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보고지가 1939년에 히틀러와 그의 애인 에바 브라운의 화보를 게재했다는 논란거리가 왜 하필이면 그때 나와 젤렌스키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됐느냐고 항의했습니다. 히틀러 논란에 대해 보고지는 정식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와 젤렌스키가 러시아 소셜미디어에서 동시에 화제가 돼서 내심 불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엔코 부대변인은 자포리지아 원전 그리고 러시아를 생겐협정 지역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데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도이체벨레의 논조도 문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자기네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 미디어에 대해 보도 지침까지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거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전력 위기가 자동차 부품, 화학, 철강 등 독일의 모든 산업 부문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실리콘 부품 제조업체 BIW 이솔리어스토프의 CEO 랄프 스토펠스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적이라면서 독일 경제의 점진적인 탈산업화가 두렵다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독일의 가스, 전기 가격은 지난 2달 동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번 주 초에 유럽 벤치마크 전력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500유로가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50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TTF 거래소에서 메가와트 시당 약 242유로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는 2021년 8월보다 10배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 2위의 화학 생산업체인 에버닉 인더스트리스의 대변인 마티아스 루크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는 에너지 집약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최대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의 가스 출하량은 우크라이나 관련 제재로 인한 기술적 문제로 최근 몇 달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시민들에게 에어컨을 끄고 뜨거운 물을 덜 사용하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베를린은 또한 가스 사용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석탄 발전소를 부활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이 젤렌스키의 유명세를 띄워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우크라이나 코미디 시리즈물 국민의 종을 리메이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할리우드 리포터가 보도했습니다. 이 코미디 시리즈물은 폴셋이 맡아 폴란드어판으로 제작하게 되는데 원작 줄거리를 그대로 살리게 됩니다. 정부의 부패상을 꾸짖던 한 고교 교사가 소셜미디어 스타로 떠오른 뒤 졸지에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종 국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 텔레비전 에코라이츠의 판매 책임자 메르킨 날반티는 국민의 종을 두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매우 강력한 스크립트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국민의 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된 코미디 시리즈인데 폴란드가 이를 리메이크하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네오나치 아조프 연대 한 분파인 크라켄 연대가 진지를 고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병사 100명을 처형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고르 코나센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8월 14일 하리코프 부근 우디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58차량화 보병 여단을 격파했습니다. 그러자 크라켄 여단이 사기를 진작한다면서 진지를 포기한 58차량화 보병 여단 병사 100명을 시범 케이스로 처형했습니다. 크라켄 연대는 군대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의 특수정찰, 사보타지 부대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크라켄 대대가 전쟁 초기부터 여러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러시아 포로도 잔인하게 확대했다는 입장입니다. 크라켄 연대는 1,8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되며 그 상당수가 아조프의 베테랑들입니다. 8월 19일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 공화국 솔다르식 근처에 있는 아조프와 아이다르 병력 집결지를 공격해 50명 이상의 병력과 12개 군용 장비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타이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데 초당파 의원 15명이 타이완 5호 소조를 구성하고 리투아니아처럼 타이완에 대표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 외교위원장 올렉산드르 메레즈코는 타이완이 보내준 지지에 감사하다면서 타이완과 경제, 문화,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메레즈코는 대러 제재에 타이완이 동참해 준 것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제공한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타이완의 민주, 인권, 자유 등 공동 가치관을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공과 2011년에 전략 파트너십을 맺은 뒤 2년 뒤 이를 심화하자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한 나라입니다. 중공 해군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공이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러시아를 말려달라는 젤렌스키의 간청을 시진핑이 무시하자 갑자기 타이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공교롭게도 유럽에서 러시아의 극도로 적대적인 국가들,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은 모두 타이완과 가깝습니다. 여기다 지금껏 중공의 단물을 빨아온 우크라이나가 타이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이완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익을 볼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돈을 퍼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실익도 없는 진영 논리로 주적인 중공을 러시아와 더욱 가깝게 만든 셈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러시아가 일본 북방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일본의 타이완 지원 전력을 약하게 만들 가능성만 높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